자, 이제 돌아오는 애가 을사년이래. 뱀띠래. 작년에는 그러면 자추, 용띠예요, 작년이? 아, 그래? 용 다음에 뱀이에요? 자추, 인, 묘, 진사. 아, 그러네. 갑진년. 우리는 간지 이런 데 별 신경을 안 써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간지가 나잖아. 감사합니다. 그나마 웃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했다가 싸대기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자, 그렇다 치고 올해는 을사년이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쓸데없이 뭐 푸른 뱀이네 무슨 뭐 별로 짓을 다 해요. 근데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십간 십이지하고 오행은 다른 거예요. 십간이라고 하는 건 십진법 문화고, 십이지는 황도 십이궁과 관련된 태양 숭배와 관련된 문화예요. 태양을 보면서 예전에 길을 다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길을 찾는 대상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보거든요. 유목민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북두칠성으로 별자리를 봐서 가는 경우가 있고, 황도 12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가는 게 윷놀이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판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가운데 북극성이 있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7개씩 이렇게 세븐 7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그래서 그게 천문도였다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칠진법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북두칠성하고 관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북두칠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은 안 움직이지 그걸 가지고 방향을 알 수가 없어. 특히 이게 오아시스나 유목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방향 조금만 잘못하면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을 내가 계속 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무게가 많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지금같이 무슨 물통이 좋은 게 있으면 딱 잠가서 가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물통 만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게 무게도 많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 사러 파는 사람들이 야 그거 물 조금 덜 싣고 물건을 실어야지, 물만 집 드립다 실어가지고 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 딱 해가지고 뽑아내거든. 여기서부터 A 오아시스에서 B 오아시스로 가는 데까지 물 뭐 몇 리터가 필요하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 좀 문제 생길 걸 감안해서 그 정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불교 경전에도 보면 그 오아시스 상인들을 털어먹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초행길 같으면 산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막적들이 사막적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초행길, 쟤네가 계속 가본 길이면 안 먹혀. 근데 초행길인 것 같다.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길 잃었는데 뭐 이러면서 살살살 파고 들어가. 본지는 따로 있고 옆에 딱 있고, 근데 그냥 처음부터 부딪히지 않아. 그럼 자기네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을 이렇게 그냥 번들번질하게 가가지고 얼마 안 가면 오아시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겁게 물 가지고 가지 말고 버려. 야, 빨리 속도 내서 가면 되지. 내가 그쪽에서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대상의 리더가 얼빙하면 그 말을 믿고 물을 버려버린대. 물은 이게 흔한 거잖아. 오아시스만 가면 쓸모가 없잖아. 사막에서는 가장 귀한 거지만 뒤집어 놔버리면 가장 무겁고 덥고 힘든 건데, 그리고 그쪽 오아시스만 넘어가면 공짜야. 이거는 재화 가치가 없어. 필요할 때는 생명이고, 이게 참 애매해. 값이 극단적으로 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때 리더가 얼빙하면 물을 버리고 속도를 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대. 그러면 물 일부 버리고
조금만 남기고 우리 먹을 만큼만 남기고 그냥 가자. 며칠 안에 돌파한다. 라고 하면 막 예를 들어서 이틀, 3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이러면 한 5일치 남겨놓고 물을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아시스가 안 나온대. 그렇게 해서 한 2, 3일 이상 오아시스가 안 나와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 사람들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물 못 마시고 한 2, 3일 가봐. 그러면 해롱해롱 하잖아. 그러면 소수병력으로도 걔네를 이렇게 두드려 패고 싹 뺏어갈 수 있대. 그런데 지혜로운 상인 리더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안 낚이고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대안이 섰을 때 쉽게 말해서 오아시스가 보이기 전까지 안 버린다라고 판단을 한대.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털어먹는 팀들이 있었는가 봐. 그렇게 털어먹으면 물건은 가져가고 사람들은 거기서 죽고 뭐 수레나 이런 것들은 그 터는 과정에서 뽀개지고 막 이런데 그러면 이제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게 돈 안 되는 건 흐트러져 있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리더가 앞에 간 사람의 수레바퀴 자국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바퀴 자국을 보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한대. 그래서 앞사람의 수레바퀴 자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사람의 수레바퀴 자국이 한자로 전철이에요. 전철. 전철. 그래서 전철을 밟는다, 전철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족보 있는 얘기예요. 그냥 막 지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나는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 배운 사람이잖아. 나는 전문가라니까. 그렇게 야리하게 대답하면 매기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존경의 눈빛으로 대답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날름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북두칠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극성은 표준점이고 북두칠성으로 방위를 따라서 그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두칠성이 더 중요해요. 북두칠성이 더 중요해. 국자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황도 12궁 당연히 태양 걸리는 걸 보고 방위를 알 수 있는 거지. 태양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지금 어느 쪽이냐를 가지고 방위를 찾는 거야. 방위가 조금만 잘못되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이런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고 농경 문화에서는 지형지물로 방향을 봐요. 이걸로. 근데 사막이 모래만 있는 데가 사막이 아니고 강우량이 적어서 황무지도 사막이라 그래요. 그런 데서는 경관이 똑같아. 가도 똑같은 경관이야. 그래서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 천문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리고 그게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는 몇 도 차만 나면 길에서 이게 출발점에서 몇 도만 나면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리더의 그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 자, 이쪽으로 열을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그래 갔더니 오아시스 없어.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모르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그 리더의 덕목 중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못 보는 놈은 다 죽었을 거야. 그쪽 유목 문화에서는 다 죽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연 선택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리더의 어떻게 보면 덕목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칠진법도 어떻게 보면 저 기독교에서 일주일 만에 6일 만에 천지창조하고 7일째 쉬는 것도 아마 이 북두칠성 문화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요. 대상무역이 있는 데서 17진법, 12진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10진법은 인도, 남인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0진법은 남인도 쪽에서. 그래서 10진법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진법 체계들이 있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5진법
이진법을 썼습니다. 그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 다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면 되냐면 달력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월, 일요일, 월요일, 해, 달이에요. 음양이에요. 일월.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 월, 화, 수, 목, 금. 이게 오행이야. 그래서 이거를 요일이라고 하잖아. 요가 빛날 요자예요. 빛날 요자. 그래서 빛나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빛나는 7개의 어떻게 보면 별이야. 그게 7요야. 7요. 음양오행이고 개수로는 음양오행이고 일월 그 다음에 음양오행.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 발견하기 전에 볼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제일 밝은 애들이야. 목화토금수까지가 제일 밝아. 그 외의 그 너머의 별은 망원경 나와야 우리 행성, 지구 안에, 아니 그 태양계 안에 행성 못 본다니까. 눈으로 못 본다니까. 그래서 딱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고 별자리도 그렇게 붙인 거고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은 그거 구분 못했어요. 달이 짱이다. 그래서 태양과 맞짱을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태양 기분 더러울 거다. 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간해수공업 하는 놈이 우리가 삼성이랑 비슷한 거 아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러겠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놀랍게도 태양과 달이 같은 사이즈라니까. 그래서 일식월식이 가능한 거예요. 지가 겹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니까 옛날 사람 눈에는 진짜 그렇게 보였지. 그리고 뭐 금성 이런 게 뭐 밝아요라고 하지만 밝기는 뭐 달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지. 금성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저가 이렇게 눈 나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제가 사실 천체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맨눈으로 별자리를 잘 못 찾아요. 별자리를 잘 못 찾아. 그래서 요즘 별자리 찾는 앱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별자리 이렇게 보여. 이렇게 방위를 찍으면 보여.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또 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 왕자잖아. 그냥 별에 지금은 늙은 왕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근 왕자. 그 다음에 이제 좀비 왕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별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맨눈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같이 이제 책을 봐도 별자리를 못 찾아. 근데 찾을 수 있는 거는 북두칠성에서 그 국자 앞쪽으로 쭉 가면 북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북극성,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금성이에요. 이 정도는 인간이면 찾는다. 인간이면 신봉사 아니면 찾는다. 이걸 못 찾겠어요. 공양미 300석에 찾아드립니다. 공양미 300석.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렇지만 물론 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 달이 레벨이 훨씬 크지.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이 그렇게 걸려 있다더라. 그러니까 저 기독교 문화하고는 또 다른 진법 체계예요. 이거는 음양오행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반도 사람들은 삼진법을 제일 좋아합니다. 천지인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삼세판.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3이 제일 많습니다. 3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국인들은. 너 무슨 숫자 좋아하니? 그럼 3이 제일 많아. 그래서 한국인이 아무튼 3자 되게 좋아하고 중국은 이진법, 오진법, 십진법은 인도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12진법 이거는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대상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12진법. 그리고 이런 12진법 쓰는 놈들이
양력이죠. 양력 문화죠. 태양 중심의 문화, 양력. 양력.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하늘밖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늘 보고 다니는 거고, 우리는 땅을 보고 다니는 거고, 지형지물을 보는 게 천문을 보는 게 아니고 지리를 보는 거고. 이해가 되죠? 농경 문화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12진법과 10진법이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런 진법 체계들이 다 안 맞는다니까. 그게 당나라 때 세계 제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룰들이, 그러니까 도량형, 여러 다른 도량형들이 막 혼재돼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우리가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지. 지금도 도량형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도량형 많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금 한 돈, 바늘 한 쌈, 마늘 한 접. 도량형들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문제 있는 도량형, 근이죠. 근. 그게 근은 고기 뭐 여러 가지에서 다 근을 쓰는데 그 400g이 한 근인 경우도 있고 600g이 한 근인 것도 있고 500g이 한 근인 것도 있어. 그게 그지 같아요. 같은 근을 쓰는데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져. 그게 근이 가장 그지 같은 도량형이에요. 차라리 도량형 명칭이 다르면 이건 500g, 이건 400g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은 명칭을 쓰면서 g을 달리 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근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만 갖고도 혼란스러운데 외래 문화까지 들어와 가지고 뭐 마일이 어떻고 야드가 어떻고 인치가 어떻고 뭐 지랄을 하기 시작하잖아. 야, 미친다. 그러면 그거를 큰 제국에서는 제국이 이렇게 당나라 같이 이렇게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랍 놈도 들어오고 뭐 고구려 놈도 들어오고 북방의 유목민도 들어오고 남방의 저 만족들도 들어오고 베트남 놈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다 쥐네들 도량형 막 쓰기 시작해. 들어오는 이유는 장사하려고. 도량형이 다 틀려. 그럼 뭔가를 정부에서 통일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 그래서 식간과 12지를 가지고 순서상을 착착 결합시키면 60갑자. 겹치는 거를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60개가 나와. 그러면 60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바퀴 뺑글이 도는 거를 60으로. 그래서 60이 환갑. 갑이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60일은 진갑, 새롭게 나아간다. 60갑자니까. 60갑자니까. 환갑진갑 들어봤잖아요. 이제 새로 갑으로 나아간다. 여러분은 지금 나간 지 오래됐지? 집 나갔지? 잘하면 2갑 산다. 2갑. 담배 2갑 된다. 2갑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 2갑 올라간다. 2갑. 2갑. 동방사기가 3갑이에요. 3갑. 3천이니까 3번 옮겼다. 갑자를 3번 옮겼다. 여러분은 지금 한 번 옮긴 거고 1천갑자예요. 여러분이 1천갑자. 옮길 천자거든. 그러니까 3천이면 3번 옮겼다. 걔는 180년을 산 거야. 여러분은 지금 이제 2갑자로 넘어가는 거지. 2갑자. 2갑자 넘어가고 121세 되면 3천갑자 동방사기랑 퉁하뇨? 왜 그거 있잖아. 2000년대생이 1999년생 보고 1000년 차이 나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당신이랑 나랑 1000년 차이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60갑자라는 게 나오는 거고 12지는 외래문화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쥐라고 하는 것은 선대, 서생원, 잘하는 걸 쓴다. 소는 소우자, 우유, 소젓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유. 그런데 그거를 소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 외래문화예요. 그게 외래문화를 음사하는 거라고, 음역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십간하고 이제 그거를 결합시켜서 갑자를 만드는데, 갑자라고 60갑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갑자는 10간 12지를 대가리를 띄면 10간에서 갑을병정이잖아. 이게 진짜 저 칠판으로 써서 하면 진짜 쉬운 건데 갑을병정이니까 갑. 그 다음에 자축인묘 중에서 자.
그래서 대가리를 딱 띄어서 갑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차싸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해가 돼?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우차싸 이렇게 대가리 띄어서 말 앞에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 갑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갑자라는 표현은 대가리라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되고 전체 옷에 옷깃 이렇게 전체를 주관한다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도 되고 대표성을 의미도 된다고 그렇게 쓸 때는 그리고 그게 오행하고 또 맞춰요. 오행하고 그러니까 외래문화 들어온 거 플러스 10간 12지는 외래문화인데 그거 들어온 거를 자기네들 전통적인 거하고 또 맞춰 아구를 맞추려고 해. 그래서 통합해 보려고 도량형을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 금 한 돈 그러면 3.75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잖아. 한 평 그러면 3.3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환산해서 막 맞추려고 하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행하고 맞추니까 자 봐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다 아는 거예요.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무성의하게 갖다 붙여 이것들이 오행을. 갑을을 목에 붙여. 목은 푸른색이야. 그러니까 갑을이 나오면 푸른이라는 게 붙어. 청이야, 청. 그래서 을사니까 푸른 뱀이 되는 거야. 푸른 뱀. 그 다음에 병정, 갑을 다음에 병정, 화예요. 그러면 걔는 붉은 거야. 그래서 뭐 저게 용하고 붙으면 붉은 용,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을, 병정, 무기는 목, 화, 토, 금, 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는 무조건 무기가 붙으면 앞에는 황색이야. 황색, 노란색, 금색, 황색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은 그러면 목, 화, 토, 금이니까 금은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검은색, 북쪽, 흑. 그렇게.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색깔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봐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두 개씩 끊고 목화토금수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럼 목은 왜 푸른색이냐? 목은 동쪽이고 동쪽 청룡 생각하시면 돼요. 청룡. 화는 남쪽 주작, 빨간 참새라는 뜻이거든요. 토는 중앙, 황인, 황색 성인,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목화토, 금은 서쪽 백호예요. 백호, 서백이거든요. 백호. 그 다음에 북쪽은 흑수, 현무입니다. 그래서 오행하고 결합시키는 구조 속에서 앞에 색깔이 붙어. 그런데 이 색깔에 의미를 두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게 장사꾼들이 별짓을 다 하거든요. 발렌타인데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산타크루스 무덤으로 추정되는 게 발견됐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실존 인물이잖아. 뭐 굴뚝으로 가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자루에 뭐 물건 같은 거 넣어서 좀 애들한테 주고 패고 뭐 이랬었대. 예. 그래서 뭐 그 터키 사람이래. 예. 그래서 그쪽 사람이래.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즘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발렌타인데이. 예. 그것도 성직자 이름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여자가 남자한테 뭐 주고 뭐 이렇게 그거잖아, 그지? 발렌타인데이 다 알잖아, 그지? 근데 천주교 수도사인데. 천주교 신부인데 독신이라고 바람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이 사랑하는 날을
스님 이름으로 붙이는 거야. 조계종 스님. 자기도 결혼을 안 했는데 거기다 붙이면 되나? 이게 굉장히 좀,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가 유행한 뒤부터 애들이 잘 깨져요. 그 신부의 저주야. 그놈이 저주를 내리고, 왜? 나도 못 해봤는데 너희들이 그게 되겠냐? 이러면서 그런 거를 잘 매치해 주려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 흥부데이 이런 거 하셔야죠. 흥부데이. 정자왕. 흥부 선생께 있잖아. 그 무능하지만 흥부 마누라가 왜 이혼하고 안 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 뭔가 사연이 있는갑다.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줬나? 흥부가 그 제비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팍 해가지고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왔잖아. 근데 거기 보면 비가 나온다니까. 비가 그 안에 사람이 나오거든. 박을 탔더니 첩이 나와. 첩이.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비입니다. 그러니까 뭔 비냐 그랬더니 양귀비입니다. 이렇게 딱 양귀비가 그 박 안에서 나왔어. 그래서 흥부 마누라 개털 됐어요. 양귀비랑 붙어야 돼 갑자기. 애가 그게 흥부 마누라 흥부전이 버전이 여러 개라서 그러는데 그게 한 10명에서 한 10대 명까지 막 되거든 애들이. 근데 그만큼 낳고 돈 버니까 바람나더라 라고 하는 게 흥부전의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면 옮겨가더라. 그래서 그게 과연 행복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명제를 주는 게 흥부전입니다. 무능한 놈 살려놨더니 돈 생기고 바람나더라.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거 있었는데 슈퍼볼에 당첨돼서 4,200억인가 4,800억인가 당첨된 사람의 1년 후 미래. 그 사람이 그냥 그 미국 슈퍼볼에 당첨됐대. 그래서 4천 몇백억을 받았대. 그리고 1년 후 미래 이렇게 했더니 1년 만에 탕진했나? 이렇게 해서 나도 봤다. 그랬더니 뭐냐면 요트를 사고 집을 몇백억짜리를 사고 부모님에게 몇십억짜리 집을 사주고 막 자기 좋아하는 일을 다 하고 그런데 이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재산의 1%도 못 썼다. 그지 같은 얘기지. 이게 무슨 장난하나.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벌었지만 1년 만에 흥청망청 다 쓰고 그지꼴이 됐다. 이래야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 안 아픈 그거거든.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 이자 발생분을 못 쓰겠다라는 걸로 끝나더라고. 뭐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흥부는 무능하고 정자왕이었는데 막상 제비다리 하나 고쳐준 걸로 평생 그 사람이 먹고 산다. 그리고 첩 생기니까 그쪽으로 홀라당 옮겨갔더라 라고 하는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있나 싶은 거거든. 그래서 그 놀부가 그거 따라 해가지고 또 박을 심으니까 그 안에 또 여자가 나온대잖아. 그래가지고 뭐 사람 소리가 들려서 그거를 이제 뚱뚱 두드리면서 누구냐 이랬더니 비입니다. 이래갖고 또 박을 탔더니 장비가 나왔더라. 그거 흥부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야 진짜. 흥부전에 나오는 얘기야. 둘 다 양귀비 나오는 거하고 장비 나오는 게 그래서 장비한테 뒤지게 맞았다더라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아니야. 이게 흥부전이 원래 그런 거야. 그지 같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재밌지.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보다 흥부데이 그게 우리나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뭐 이상한 놈이야. 능력이 없으면 낳지를 말든가 더럽게 많이 낳고 무책임하고 능력 없고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전 세계를 덮는다더라.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알아?
머리 나쁜 사람이 이긴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 나쁜 사람하고 부딪히면 결국은 머리 나쁜 사람이 이긴대. 머리가 좋을수록 일반적이 아닌 행태를 취한대. 그래서 일반 행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반 행태는 뭐냐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런 일반 행태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특수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데 튀는 행동. 그게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소득과 지능이 높을수록 결혼을 해도 애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몇 세대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자손을 많이 낳고, 머리가 되는 사람은 애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머리 나쁜 쪽 자손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입니다. 이슬람 쪽, 그 남쪽에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넘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본토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아. 근데 중동 쪽하고 이슬람 쪽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점점점 먹혀가는 거예요. 걔네가 지금. 그리고 걔네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겪은 거지. 애가 없고 그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최대한 이제 외국인들을 들여다가 합법화시켜서 걔네를 이민을 받으려고 적극적 이민 정책을 폈더니 거기서 동화된 게 아니고 쥐들끼리 똘똘 뭉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스웨덴이 날아갔고 지금 독일이 날아가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독일이 원래 통일되고 나서 유럽의 환자였다가 유로존이 이렇게 묶이는 과정에서 떡상해서 유럽의 리더가 됐다가 지금 다시 환자로 또 그렇게 되고 있대.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으로 자기네들이 일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섬처럼 고립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기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는 밀고 들어오기 되게 좋잖아.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걔네는 계속 애 낳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종교 전통을 또 잘 안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갈등 구조가 무진장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이 날아간 거잖아.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짱 국가거든. 스웨덴이 짱이거든. 근데 그 날라갔잖아. 지금 계속 폭동 뭐 어쩌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불법 이민자를 다 쫓아내 버리겠다. 뭐 벽 세우겠다. 트럼프 진짜 재밌는 사람이거든. 취임하기도 전에 위아래 바로 이웃 나라부터 팹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부터 패겠다. 와, 이게 보통은 취임할 때쯤에는 주변 화해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되는데, 취임하기 전부터 너네부터 팬다. 가까운 놈부터 팬다. 와. 근데 그게 동화되는 팀 사람들도 있고 동화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그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머리 좋다고 하는 놈들은 오히려 단종되고, 머리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만약에 유럽이 저런 식으로 가면 한 100년이나 한 200년 지나잖아요. 유럽이 이슬람에 먹힙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뒤지게 팼거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시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도 그런 영향이고 계속 시끄럽거든 지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해 전술로 중동이 유럽을 먹고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잖아. 그러면 투표로 아랍계를 뽑으면 끝이에요. 영국의 그 인도계 총리 그 슈낙인가? 그분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중동계를 뽑아버리면 돼. 쪽수만 많으면. 어차피 표대결을, 민주주의는 정의가 아니고 쪽수주의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푸른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상업적인 거예요. 색깔, 띠에 색깔 붙이는 건 전부 상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나 비슷한 거지. 빼빼로데이도 진짜 내가 유치한 놈들 진짜. 빼빼로가 왜 유치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빼빼로 그럴 수 있지 뭐 11월 11일 젓가락 같이 뭐 되잖아.
근데 그것도 롯데가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의 그 포키라고 하는 그 빼빼로를 본따 만든 거예요. 짭상품이라고. 짭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명칭을 붙이면 아유, 얼마나 유치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아이돌들 뭐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중국 애들이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보고 있으면 약간 어설픈 거. 왜냐면 우리는 이걸 계속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만 본 애들은 걔네도 잘하는 건데 우리 애들을 봤다가 아, 좀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인데 롯데가 빼빼로를 지그들이 뭐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일본 거 포키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 놓고 팔아먹다가 옛날에는 한동안 일본 거 뺏겨 먹는 게 굉장히 흔했었어요. 이 나라에서. 마치 지금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 거 뺏긴다는 둥, 뭘 드라마를 뺏긴다는 둥 뭐 이런 거 하듯이 일본 거 많이 뺏겼었잖아. 그런데 80년대, 90년대까지 그거 막 흔했었거든. 제가 처음에 일본을 갔을 때 90년대 그때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 뭔 느낌 들었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그 배낭여행으로 갔었거든. 지하철 안에 간판, 도시 구조 우리나라랑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나는 이 나라에서 어디에 관공서가 있는지 다 찾아갈 것 같아. 도시 구조도 비슷해. 어디 가면 목욕탕이 있을 거야. 어디 가면 관공서가 있을 거야. 한국 사람이면 내가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충 새로운 도시에 가도 아 이쪽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까? 이게 견적이 떨어지거든. 그게 전혀 없으면 북한 사람이죠. 어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틀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걸 보는 건데 일본에 갔는데 시스템이 똑같아. 어디에 가면 뭐가 있을지 알겠어.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광고판이 똑같아. 일본말, 하나는 일본말이고 그 사진 자체가 거의 비슷해. 다 베껴 먹었어. 다 베껴 먹었어. 그때 일본에서는 아마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중국 애들 이렇게 약간 풍자하고 비웃고 이런 것처럼 일본 애들 되게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빼빼로데이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거지. 뺏겨서 표절데이지. 표절데이. 예, 표절데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부 상업적으로다가 바뀌게 되면서 지금은 전통 문화에까지도 색깔을 넣어서 푸른뱀, 청사가 뭘까? 푸른뱀이 뭘까? 푸른뱀이 뭘까? 뱀이 오래 묵잖아? 그럼 푸른뱀이 된다. 더 오래 묵잖아? 아니 그냥 이거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럼 백사가 돼요. 백사가 돼요. 진짜 백사는 어떻게 됩니까? 알비노죠. 병이죠. 환자죠, 환자. 환자. 뭔 햇빛 보면 백사가 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뭔 소리야. 다 환자야, 환자. 사람에도 있어. 백반증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사람 있어. 모든 동물에 그 색소 결핍이 생기면 다 흰게 돼. 그리고 여러분도 있어. 여러분도. 색소 결핍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얼빙하고 병신된 애들이 있거든. 그게 어디 있냐면 머리카락과 남자는 수염입니다. 흰털. 그게 색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맞다니까. 그래서 온몸에 그게 되면 백사가 되고 뱀만 그런 게 아니고 백호도 나오고 다 있어요. 모든 동물에 이건 병이라니까. 다 있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흰 게 이제 흰빛, 태양 이런 걸 상징하면서 빛을 상징하면서 길하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뱀이 수행을 오래 하면 청사가 되고 청사가 오래 하면 백사가 된대. 그게 백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백사전에. 중국 백사전이라는 책이 있어. 소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청전, 별주부전 같이 그게 유명한 중국의 4대 전설이 있거든요. 그게 백사전, 그 다음에 천녀유언도 그거에 나무귀신, 추경대, 그 다음에 양축이라 그래서 양산백과 추경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견우직녀, 맹강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학은 백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청학이 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이 500년 동안 수행을 하면 청학이 되고, 그래서 청학동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더 오래 먹어갖고 한 1000년 되면 노란색이 됩니다. 노란색이 됩니다. 황금학이 되는 거야. 황금학이 되는 거야. 그게 있느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푸른 뱀. 근데 실제로 저도 절에 있으면서 뱀을 가끔 보는데요.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뱀을 안 무서워해. 근데 그거 그냥 풀뱀 이런 애들은 청사 많죠. 청사 많죠. 보호색이지, 보호색. 그래서 청사를 가지고 뭐 약을 어떻게 팔란가 모르겠어. 옛날에 뭐 황금돼지에 이런 거 뭐 푸른 청룡의 해 이런 건 약 팔기가 좋은데 푸른 뱀의 해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약 팔라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분명한 거는 띠는 입춘에 바뀐다는 거. 2월 3일 입춘에 바뀐다. 입춘시에 바뀐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푸른 뱀의 해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용해라는 거. 그리고 자꾸 자기 그러니까 환각 같은 거 할 때 띠로다가 따지는 분들은 입춘이 기준이라는 걸 알고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입춘은 양력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재수 없으면 설보다 앞에 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설하고 붙었어요. 올해는 설하고 붙었어. 입춘하고. 그죠? 며칠 상관이 안 나거든. 근데 보통 때는 뒤로 가. 근데 윤달이 걸리고 이러면 재수 없으면 설보다 앞으로도 올 수 있다. 앞으로도 온다. 지금 설이 이번에 되게 빠르잖아. 동지 지나니까 설이야. 그래가지고 절에서도 되게 복잡합니다. 왜? 동지기도 하라고 지로용지를 보냈는데 머리를 돌리자마자 또 지로용지를 보내야 되는 참 그렇지. 그래놓고 그 지로용지를 보내니까 또 입춘대기를 안 보내느냐? 이게 참. 그래서 양력과 음력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게 보통은 동지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설이 들어오거든. 근데 지금은 설이 워낙 요번에 지금 빠르죠. 더 빠르면 역전돼. 그래서 기준은 음력설일도 아니고 입춘이라더라. 그리고 입춘도 입춘날이 아니고 입춘시라더라. 입춘시라더라. 그러니까 입춘시가 있어. 찾아보면 입춘시가 있어. 그 시에 맞춰서 나는 입춘날 태어났는데 입춘시보다는 앞이야. 입춘시가 예를 들어서 낮 12시야. 근데 나 11시에 태어났어. 너 지금 용띠. 예. 그럼 나 12시에 태어났어. 입춘시 지나서 태어났어. 너 뱀띠. 그거 환갑 때 써먹어. 환갑 때. 그래서 전에 환갑 드신 분이 자기 띠 계산 잘 못해가지고 내가 한 살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그냥 모르는 척하고 환갑 챙겨 먹고 내년에 또 하면 된다. 또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띠에다가 색을 입히는 거는 오행을 십간에 배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건 대부분 구라다. 띠에 색 입히는 거는 유일하게 백말띠밖에 없었다. 백말띠밖에 없었어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건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말띠는 팔자가 세다는 뜻이었지 뭐 길하다 이런 의미로 쓴 적이 없어요. 백말띠 팔자 세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띠는 입춘에 바뀐다더라. 기준점이 입춘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반야신경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마하바냐 메아라밀과 관련된 반야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